2019년 전 세계가 평화로운 내일을 믿고 있을 때 인도의 한 소년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전염병이 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시했습니다.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코로나19가 지구를 덮쳤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아비기아 아난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붕괴, 글로벌 금리 폭등, 지정학적 긴장의 폭발, 모두 그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순간 3시간에 걸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가 바라본 곳은 중동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동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그는 말했습니다. 썩어가는 정원이 보인다. 중국에 대해 그는 말했습니다. 용들이 자신의 눈물에 익사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그는 파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7개의 수수께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너머에서 하나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라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별. 그 별은 한반도에서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본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일본이 왜 변화를 거부하다 무너지는지, 중국이 왜 자신의 힘에 짓눌리는지, 한국에 주어진 7가지 경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고 속에 숨겨진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신호들을 이미 느끼고 있었는가? 그 답을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으려면 그가 과거에 무엇을 말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아비기아 아난드.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이미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는 14살에 전 세계적 전염병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세계는 멈췄습니다. 공항이 닫혔고 거리가 비었고 사람들은 마스크 뒤에 숨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 그는 정확한 시기를 짚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잃었을 때 그의 오래된 영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금리의 급격한 변동. 경제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흐름을 그는 미리 읽어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베다 점성술의 계승자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별자리 운세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도에서 전해져 온 천체 해석의 방법입니다. 행성들의 위치, 그들의 움직임, 서로 간의 각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강물의 흐름을 읽는 뱃사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의 방향, 소용돌이의 위치, 바람의 세기, 이것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폭풍이 오기 전에 항구로 돌아갑니다. 베다 점성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흐름을 읽어 땅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아난드는 이 고대의 지식을 현대의 언어로 전달하는 드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학자들의 서재에 갇히지 않고 수백만 명의 귀에 직접 닿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3시간에 걸친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달랐습니다. 중동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중한 곳은 동아시아였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반도, 3나라를 차례로 살펴본 후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파괴의 이미지만 있었다면 그는 이토록 오래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무언가였습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빛이었습니다. 하늘이 보여준 것은 몰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력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웃을 봐야 합니다. 아난드가 가장 먼저 시선을 던진 곳. 변화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울. 일본입니다. 아난드의 눈에 비친 일본은 하나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래된 정원.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돌다리가 연못 위를 가로지르는 곳. 언뜻 보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리 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발을 디디면 미끄러질 것 같은 이끼.
관리의 손길이 오래전에 멈췄다는 증거였습니다. 연못의 물은 탁했습니다. 한때는 하늘을 비추던 물이었을 것입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수면 위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물 자체가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는 여러 군데 꺾여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흔적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꺾인 가지 사이로 푸른 잎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나무가 죽지 않고 버티는 모습. 아난드는 이 소나무에서 일본 국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꺾이고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저력. 그것은 분명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원 곳곳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썩은 나무 울타리에 새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기둥에 예쁜 색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표면만 손보는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이 장면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정원을 둘러싼 높은 담. 그 담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른 풍경, 다른 가능성,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안의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두려움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는 두려움, 과거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발목을 감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 앞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 이것이 아난드가 본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경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조용히 썩어가는 정원이라면 아난드가 다음으로 바라본 중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파괴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난드의 시선이 중국으로 향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세 마리의 용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존재. 두 번째 용은 은빛이었습니다. 황금용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 아래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역할. 세 번째 용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기회를 노리는 존재. 이 세 용의 춤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지배와 복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황금용이 고개를 들면 은빛용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빛용이 발톱을 휘두르면 어둠의 용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힘의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잔혹한 발레였습니다. 아난드는 이 장면에서 거대한 나라의 권력 구조를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현실을 칼처럼 가르는 빛이었습니다. 용들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움직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하늘의 개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오만이 어떤 한계를 넘어섰을 때 찾아오는 우주적 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난드의 표현을 빌리면 우주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땅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을 녹였습니다. 건물이 녹아내렸습니다. 금속이 흘러내렸습니다. 땅 자체가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용들은 허둥댔습니다. 황금용이 은빛용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빛용이 어둠의 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로를 구하려는 몸부림. 그러나 그 몸부림이 오히려 모두를 끌어당겼습니다. 함께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드는 이 장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야망이 거대한 몰락으로 바뀌는 순간, 하늘을 찌르던 힘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는 순간, 서로를 살리려다 서로를 침몰시키는 비극. 이것이 그가 본 중국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붕괴 한가운데서 아난드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7개의 신호였습니다. 해독해야 할 암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썩어가는 정원이었습니다. 중국은 무너지는 무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난드가 한반도를 바라봤을 때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해독을 기다리는 7개의 수수께끼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예언서에 적힌 암호처럼 하나하나 풀어야 할 신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 어두운 창문, 화려하게 빛나는 고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창문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불이 꺼진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그 창문 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그 파장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갈 것이라고. 두 번째 수수께끼, 방향 없는 다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앞 사람을 따라가고 옆 사람을 따라가고 무리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스스로의 방향을 상실한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 유령의 건설 현장. 철골만 앙상하게 서 있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은 멈춰 있었습니다. 일하던 손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성장의 상징이었던 건설 현장이 이제는 뼈대만 남은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녹슬어가는 구조물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수수께끼. 거꾸로 된 저울. 경제의 균형을 재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쪽이 위로 올라가고 가벼운 쪽이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 붕괴가 일상이 되는 시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수께끼. 흐려진 거울. 남과 북을 나누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김이 서린 것처럼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일의 전조인지 영원한 분리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수수께끼. 불타는 기록 보관소. 누군가 서류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진실, 지우고 싶은 죄. 그러나 제가 된 종이에서도 진실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수수께끼. 깃발들의 전쟁. 서로 다른 색의 깃발들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 푸른 깃발, 그 사이에서 찢어지는 하얀 깃발. 이념의 충돌, 분열된 마음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7가지 수수께끼. 아난드는 물었습니다. 이 신호들 중 몇 개가 이미 현실이 되었는지. 그러나 수수께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난드는 더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일상 깊숙이 스며든 위기의 그림자를. 7개의 수수께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난드가 본 것은 상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습들, 거리에서, 건물에서, 사람들의 눈빛에서 읽어낸 위기의 그림자였습니다. 첫 번째 장면, 텅 빈 사무실, 불이 켜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의자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관료제가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돌아가지만 생명은 빠져나간 상태. 그 옆에 법정이 보였습니다. 판사석의 의자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앉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의를 선언할 입이 사라진 곳. 법은 존재하지만 적용할 손이 없는 시대. 아난드는 이 장면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 하얀 안개.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온 도시가 흰 연기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발걸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이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기억이 안개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집단적인 망각. 아난드는 이것을 기억상실의 안개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장면. 깨진 손목시계. 한 사람의 손목에서 시계가 보였습니다.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바늘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계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제와 내일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시간 질서의 해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올해가 평범한 해가 아닌 이유. 시간의 흐름 자체가 혼란에 빠지는 시기라는 경고였습니다. 네 번째 장면. 거꾸로 흐르는 강,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물이 아니라고. 한국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모습이라고. 부가 빠져나가고, 정신이 빠져나가고,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 에너지가 향하는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중력이 한국의 본질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장면, 어둠이 짙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비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난드의 비전은 여기서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파괴만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영원히 켜진 불빛의 병원. 거대한 병원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불빛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버티는 수많은 영혼들. 기계가 돌아가고 심장이 뛰고 숨이 이어지는 곳. 아난드는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년에 큰 정전이 올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난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 마감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홍수 한가운데의 작은 배. 중국을 덮친 거대한 물결 속에서 아난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배 위에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이들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재앙 속에서 작은 나라의 배가 생명을 건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용의 눈물. 이것이 아난드 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배의 도움을 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던 용들, 그 위풍당당하던 존재들의 눈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더 작은 나라의 손을 잡는 순간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힘의 논리가 깨졌습니다. 아난드는 이 장면을 아시아에서 새로운 도덕적 권위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닌 연민의 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 평양의 하늘. 아난드의 시선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상공에 이상한 빛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별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다만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음은 분명하다고. 남쪽에서는 구원의 손길이, 북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호가 한반도가 아시아의 운명을 바꾸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전이 가리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난드가 마지막으로 본 것, 우주의 품에서 태어나고 있는 하나의 별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여기서 만납니다. 일본의 썩어가는 정원, 중국의 무너지는 용들, 한국의 7가지 수수께끼와 피를 얼게 하는 장면들, 그리고 홍수 속에서 생명을 건지는 작은 배. 아난드가 본 모든 비전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아래로 향합니다. 수수께끼들이 풀리지 않은 채 쌓여가고 안개가 짙어지며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길입니다. 방향을 잃고 기억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위로 향합니다. 위기 속에서 손을 내밀고 쓰러진 이웃을 일으키며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게 되는 길입니다. 힘이 아닌 연민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새로운 권위를 얻는 길입니다. 두 길 사이에서 아난드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우주의 품에서 태어나고 있는 별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빛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나타날 무언가, 그것이 한 사람인지, 하나의 사건인지, 집단적인 각성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별이 아시아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라들이 그 빛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별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늘은 길을 열어주지만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합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종 운명을 결정합니다. 수수께끼를 외면할 것인지, 마주할 것인지, 손을 거둘 것인지, 내밀 것인지, 두려움에 갇힐 것인지,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고대 예언과 점성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미래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드리고자 준비했으며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각자의 판단과 지혜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신호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